안녕하세요. 오늘은 봉의 자중만에 의한 응력과 변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도 공기업 기계직 전공 필기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 개념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해당 개념과 관련하여 어떻게 공기업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작년 2020년 인천교통공사 기출문제와 2019년 한국동서발전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개념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자중이라는 것은 구조물 자체에 의한 하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봉 자체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봉 자체 무게에 의한 응력의 크기는 얼마이고, 그리고 봉 자체 무게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겠죠? 그래서 변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균일 단면봉하고 원추형 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일 단면봉은 말 그대로 단면이 균일하게 일정한 봉을 말해요. 왼쪽 그림처럼요. 여기서 응력은 감마 곱하기 L이죠. 다시 말하면 비중량 곱하기 길이가 되겠네요. 비중량은 봉 재료의 비중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응력 값은 이 봉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대 응력 값이에요. 시그마 맥스. 따라서 왜 응력의 크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최대 응력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중에 의한 응력 크기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 봉 자체가 지금 상단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자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봉 자체 무게라 그랬죠. 우리 무게는 mg잖아요. 그래서 mg가 발생하겠다. 수직 하방향으로. 항상 물체의 무게는 이렇게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도심에서 발생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mg라는 봉 자체의 무게, 자중이 이 봉을 아래로 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제가 표현을 점선으로 해볼게요. 요 정도가 좀 아래로 처지겠다. 또는 늘어나겠다. 이게 델타가 되겠네요. 그쵸? 변형량. 자, 어쨌든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응력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응력은 기본적으로 A분의 P잖아요. 자, 단면적은 그냥 A라고 가정을 할게요. A분의 하중. 하중이 얼마가 작용하고 있죠? 봉 자체의 무게, 즉 자중 mg가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A분의 mg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밀도를 쓰시면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기 mg에 m이 있잖아요. 그 m 대신에 밀도 곱하기 v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래서 a분의 밀도 곱하기 v 그리고 g가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v는 우리가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쵸? 단면적이 a였고 높이는 여기서 봉의 길이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부피로 표현되죠. a 곱하기 l. 그래서 v 대신에 al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 곱하기 최적 부피 대신에 al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g가 있네요. 그리고 a 이렇게. 그럼 단면적끼리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에 밀도 LG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요것도 알고 계시죠? 감마는 로지. 그래서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지가 있네요. 그래서 감마로 치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응력의 크기는 감마 L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했어.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응력의 크기가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봉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 크기라고. 그럼 최대 응력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얘는 지울게요. 지금 지우지 않을게요. 자, 지워야겠다.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어차피 거기서 뭐 정지한 다음에 캡처해도 되니까요. 자, 그럼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기 상단이겠죠. 이 상단에서 시그마 맥스 최대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값이 바로 얘예요.
감마 곱하기 L. 그럼 왜 최대가 상단에서 발생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봉의 무게, 즉 자중이 가장 무겁잖아요. 아까 기본적으로 응력은 A분의 P였는데 mg로 썼었죠. 봉의 자중이 작용하니까. 상단에 있으면 요만큼 무게가 아래로 땡기잖아요. 제가 빗금 친 거. 그러니까 얘가 크다고. 땡기는 하중이 커요. 그러니까 응력이 상단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중간 지점에서의 응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 중간 지점이 여기 정도니까 이 아래 반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빗금. 이 반 부분에 해당하는 무게가 아래로 땡기잖아. 그러니까 맨 상단보다는 응력이 작겠죠. 자중이 더 반으로 줄었으니까. 아래로 땡기는 자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전체 무게가 작용하려면 맨 상단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쵸? 전체 무게가 작용하려면 당연히 맨 상단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단에서 최대 응력 시그마 맥스가 발생한다. 이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 변형량은 어떻게 구할까? 아까 제가 요거 보라색으로 쳐놨잖아요. 아래만큼 요 정도 빗금 친 것만큼 델타만큼 아래로 당겨지니까 변형량이 발생하겠죠. 그 값이 바로 얘예요. 그럼 얘는 왜 그럴까? 구해봐야겠죠. 자, 실질적으로 제가 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가 요렇게 있어요. 여기 중심에서 봉의 무게 mg가 요렇게 작용하고 있죠. 자, 얘를 제가 구분을 지어볼게요. 옆에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도심이면 여기가 도심. 그래서 여기에 mg.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아까 L이었잖아요.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어요? 2분의 L이겠죠. 왜냐면은 지금 도심이 여기 전체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L. 실질적으로 요만큼이 쳐지는 거야. 요 중간 부분이 이만큼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머지 아랫부분이 있죠. 요렇게 나머지 아랫부분. 얘는 그냥 쳐지는 거 따라서 내려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전체 구조물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전체가 아래로 델타만큼 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요렇게 나눠봤을 때에는 여기 중간이 하중이 땡기고 있잖아. 무게 mg가. 그래서 요만큼이 먼저 쳐져서 얘 아래가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형량을 구하는 건 그냥 2분의 L에 해당하는 그 길이만 고려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이거 길이 변형량 공식 아시죠? 2A분의 PL. 그쵸?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G면 여기에 지금 mg가 발생한다고요. 자중. 자, 여기 길이가 얼마? 2분의 L이었죠. 됐나요? 자, 길이가 2분의 L인 봉에 하중이 mg가 끝에 작용하고 있다. 그때 변형량 구해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변형량 람다는 2a분의 p 대신에 지금 mg가 작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mg 써주시고요. 그리고 L이 있네요. 근데 L이 지금 얼마예요? 2분의 L이잖아요. 봉의 길이가 2분의 L. 그래서 2분의 L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요거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제가 중요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요렇게 변형이 되고요. 아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질량은 결국에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자, 얘를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 v g l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지울게요. 자, 부피는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a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약분할 수가 있네요. 단면적 길이. 결국에 로G L의 제곱이 나오고요. 밑에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까 감마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 그랬죠? 그쵸? 감마는 로지. 그래서 얘가 감마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뭐 적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mg가 2분의 L 길이에 해당하는 그 봉을 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거를 매번 유도해갖고 이렇구나.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암기를 무턱대고 그냥 딱 그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까먹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로써 표현되거나 어떻게 문제가 또 응용돼서 나오면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보는 것도 그리고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균일 단면봉 자중에 의한 응력과 변형량 알아보았고요. 자, 그럼 원추형봉은 왜 이거냐? 균일 단면봉 식에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된다. 이거 왜 그러냐? 제가 밑에 보여드릴게요. 자, 원추형이 원뿔이잖아요. 원뿔. 자, 우리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우리 원기둥이 균일 단면봉이잖아요. 그래서 균일 단면봉 또는 원기둥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한다고요. 우리 원뿔의 부피 공식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추형 봉 또는 원뿔 봉에는 3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만 잘 따져주시면은 우리가 원추형 봉까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도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왜 3분의 1 곱해져야 하는지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왜 상단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응력과 변형량이 저런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알아보았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너무 길게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 인천교통공사 기출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길이가 L, 지름이 D인 균일 단면봉의 자중에 의한 변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변형량 람다는 지금 균일 단면봉이니까 요거잖아요. 그쵸? 자, 요거 써놓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자, 종탄성 계수에 비례한다. 지금 종탄성 계수가 얘잖아요. 2. 탄성 계수 2 또는 같은 말로 세로탄성 계수 또 같은 말로 역률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종탄성 계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하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중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상관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중이라는 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는 구조물 자체의 하중인데 어떻게 중력과 상관이 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 감마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중력과 역량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중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중으로 아래로 당겨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비중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그냥 비례하는 거죠. 제곱이 아니죠. 비중량 감마 이거잖아요. 자, 4번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길이의 제곱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5번 자중에 의한 변형량은 원추형 봉의 경우가 균일 단면봉 경우의 2분의 1이라고요? 아니죠.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같은 거 암기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편하다. 하지만 암기만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챙겨 가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동서발전 기출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019년. 자, 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천장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길이 L, 지름이 D인 원형 봉에 무게가 W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 강철봉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은 얼마인가? 여기 봉의 단위 중량, 이거 비중량 감마 주어졌고요. 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비중량은 그냥 봉 재료의 비중량이라고. 그 말 써져 있는 거예요, 조건에. 자, 최대 응력이래요. 자, 자중에 의한 응력. 어디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 그랬죠? 요 상단이라 그랬죠? 그래야 이 봉 전체 무게가 아래로 당겨질 수 있으니까. 자, 그때 우리 얼마라 그랬죠? 얘 지금 균일 단면봉이잖아요, 지금. 단면이 균일하게 일정하니까. 그때 우리가 최대 응력 감마 곱하기 L이라 그랬죠. 와, 얘를 보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 왜? 지금 원형봉에 무게가 W인 물체가 또 매달려 있잖아요. 그 물체의 무게까지 고려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자중만에 의한 능력이잖아. 오로지 봉 자체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 값이고요. 우리는 물체, 무게에 의해서 또 응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자, 응력은 A분의 P예요. 물체 무게 얼마라고 나와 있죠? W라고 나와 있고요. 자, 단면적 얼마입니까? 지름이 D래요, 봉이. 그럼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4 곱해주고 파이 D의 제곱이 되네요. 됐나요? 자, 결국에 자중만에 의한 응력, 얘랑 그리고 물체 무게에 의한 응력, 얘 두 개 더해주시면 우리가 봉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 값이 되겠네요. 결국엔 이렇게 되겠네요. 4W 파이 D의 제곱 더하기 감마 L.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나오겠네요. 쉽죠?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푸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당연히 공식을 툭툭 나와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이 3박자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 굉장히 많이 공기업 기기직 전공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